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커말 1급 실기 6시간 만에 함수 끝내기 오늘 3회 중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7년 1회부터 2018년 3회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1회, 2회를 다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꼭 다 풀어보시고 3회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올려놓은 그 동영상 중에 엑셀 기초함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그 5개, 4개 올려놨는데 뭐 차차 더 올려놓겠지, 업로드 하겠지만 01번 엑셀 기초함수, 첫 번째 엑셀 기초함수만 꼭 풀어보시고 커말 1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쉬울 듯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회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코드와 표 2를 이용하여 구분 다시 성별을 표시하시오. 구분과 성별은 표 2를 참조. 표 2네, 그죠? 그럼 표 1이고 표 2. 구분과 성별은 표 2를 참조하고 구분과 성별 사이에 다시 기호를 추가하여 표시. 기본형 다시 여자. 그럼 여기에 값에 기본형, 만약에 값이 들어간다면 기본형 다시 여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래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형 다시 여자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함수는 concatenate 함수와 vlookup 함수 사용. 자, 먼저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저는 concatenate 함수는 문자 합치기 함수입니다. 자, 문자 1, 문자 2. 자, 문자 1과 문자 2 두 개의 문자를 합쳐져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엉뚱한 데다 답을 쓰고 이래서 옆에 보조 한 명 있습니다. 보조 한 명 지금 커말 1급을 가르치면서 제가 실수할 때마다 지적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자 1, 문자 이렇게 나타나요. 문자를 합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이렇게 concatenate 쓰고, 자, 못생긴 기풍쌤 이렇게 2개, 뭐 3개, 4개 쓸 수 있어요. 뭐 그럼 여기 다 합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못생긴 기풍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문자 합치기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 볼까요? vlookup 함수는 vlookup은 값을 세로로 찾아주는 거예요. 자, 기준 셀이 있고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열번 몇 번째 어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어뢰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자, 우리 0 대신 뭐를 써도 돼요? false를 써도 돼요. 1 대신 뭐를 써도 돼요? true를 써도 돼요.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BM에, 코드 BM에 참조되는 값을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건 뭐가 되겠어요? BM은 요건 기준 셀이 되는 거겠죠? 기준 셀.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은 참조 범위가 되는 거겠죠? 참조 범위. 자, 만약에 BM에 참조되는 구분을 찾으려면은 하나, 둘, 두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고 BM에 참조되는 성별을 찾으려면 이 참조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찾아줘야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열에서 BM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두 번째에서 찾아주면 구분이 나오고 세 번째 열에서 찾아주면 성별이 나오네요. 거기다 다시가 들어가네. 그럼 이건 보나마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non concatenate. 자, vlookup. 첫 번째 vlookup이 들어가고, vlookup에서 두 번째 열에서 구분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쉼표. 다시가 들어가고, 그죠? 쉼표. 그 다음에 vlookup을 통해서 뭘 찾아주면 돼요? 세 번째 열에 있는 성별을 찾아주면 되네요. 그죠? vlookup을 통해서 세 번째에 있는 성별을 찾아주면 되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D3셀 선택해 주시고 vlookup.
자, 먼저 BM에 참조되는 쉼표 기준 셀 BM이 쉼표 BM에 참조되는 값 구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조 범위에서 그쵸? F4 자, 여기 수식 입력줄 볼까요? F4 쉼표 몇 번째 열에 있을 구분이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네. 그쵸? 2 쉼표 왜? 기준 셀이 문자일 때는 100% 정확한 값 0을 써줘야 돼요. 그쵸? 0 대신 false를 써줘도 됩니다. 제가 보면 false보다 0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쓰기 귀찮잖아요. 그쵸? 자, 가로 닫고 그러면은 BM에 참조되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구분이 나오겠죠? 구분의 기본형이 나왔네요. 그쵸? 구분에서 기본형. 그럼 자, 이거를 또 쓰기 우린 귀찮아요.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다가 concatenate 쓰고 가로 열고 지금 기본형 나왔어요. 그쵸? 쉼표. 그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되죠? 쌍따옴표에서 다시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쉼표. 좀 전에 우리가 브이룩업해서 복사했던 거 컨트롤 V 다시 눌러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BM에 참조되는 값 성별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2 대신 3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자, 맨 끝에다가 concatenate 함수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줘야 돼요. 자, 문자 3개가 합쳐지는 거네요. 기본형 다시 여기 BM이니까 그렇죠? 남자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남자. 그렇죠? 엔터. 자동 채우기. 자, 이해 가시나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의 가입 나이 코드와 표 3을 이용하여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가입 금액은 자, 표 3에서 찾아주면 되네요. 표 3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 1의 가입 나이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표 1의 가입 나이와 코드와 표 3을 이용하여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로 표 3을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사용.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인덱스는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동한 만큼의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인덱스. 자, 한번 그러면 이건 좀 이따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자, 매치는 자, 찾을 값이 있어요. 찾을 값. 이 찾을 값이 쉼표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자, 0은 정확한 값이고요. 자, 1이 있어. 1은 이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만 쓰는 거예요.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최소값이라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준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 쓰는 겁니다. 내림차순. 이때는 최대값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최대값.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를 연습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쉼표 3행 쉼표 4열이면 값이 뭐가 나오죠? 값이 뭐가 나와요? 3행 4열이면 그죠? 16,700이 나오죠. 왜요? 1, 2, 3, 4니까 그쵸? 엔터. 됐나요? 16,700.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쉼표. 자, 인덱스는 뭐라 그랬어요?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에서 값을 먼저 그럼 매치 함수부터 연습하고 한번 할까요? 이번에 매치 함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는 매치 가로 열고 제가
뭐를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BW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쉼표 드래그 범위 드래그 찾을까 BW가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있어요. 그쵸? 3이 나와. 매치는 찾을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는 매치 가로 열고 자, 45 쉼표 45는 이 범위에서 지금 K10과 R10 이 범위에서 정확한 값 쓰면 안 되고 45가 없으니까. 그리고 0, 10, 20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쓰셔야 돼요. 1. 그쵸? 유사한 값 1을 쓰셔야 돼요. 1과 마이너스 1은 유사한 값일 때 쓰는 거예요. 1. 자, 그럼 이게 최소값, 최대값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2015년 3회 문제를 풀어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 유사한값 1 하셔야 돼요. 유사한값 왜? 유사한값 1인데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돼 있을 때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70, 60, 50, 40, 30, 20, 10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지금 45는 여기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몇 번째 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 왜? 최소값이란 말이에요. 40과 50, 40의 최소값인 40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뜻입니다. 자, 됐나요? 엔터 치면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오겠네. 5, 그쵸? 5.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는 인덱스 눈으로만 보세요. 한번 가로 열고 자, 요 범위에서 쉼표 매치 쉼표 매치 가로 열고 자, 쉼표 자, 요 나이 이 하나의 행에서 쉼표 1 가로 닫고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8만 2천? 5천? 8만 5천이 어디 있어요? 70세 미만 밑에. 70세 미만 밑 요거 70세 미만 요거 그럼 85,500이네. 그쵸? 한번 볼까요? 맞는지? 자, SM 하나 둘 그 다음에 66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나 두 번째 있고 1, 2, 3, 4, 5, 6, 7에 해당하잖아요. 66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쵸? 7이네요. 그쵸? SM은 여기 두 번째 있으니까는 2행 7열이 되는 거네요. 그쵸? 2행 7열. 그래서 2행 7열이니까 85,500이 나오겠네요. 네, 맞네. 85,500.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가입 금액을 찾아보겠습니다.는 인덱스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입 금액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자, K12서부터 시작해서 R15 안에 있네. 우리가 찾을 값은 자, F4 눌러줘야겠죠. 항상 우리 값은 여기서 찾아주니까 쉼표. 그 다음에 행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뭐로? 코드를 이용해서 행값을 찾아주고 가입 나이를 이용해서 열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매치 가로 열고 B 코드 찍어주고 저 BM이 쉼표 자, 요 전체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F4 쉼표 정확한 값 0 찾을 값 쉼표 범위 쉼표 0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뭐예요? 범위 쉼표 행값은 나왔네요. BM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다음에 쉼표 자 가입 나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치 가로 열고 자, 가입 나이 찍고 쉼표 전체 드래그하고 그쵸?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입 나이를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F사 그럼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나와요. 그렇죠? 정확한 값 0을 쓰면 안 돼. 유사한 값 1을 쓰셔야 돼. 왜요? 지금 24, 41, 50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값 1을 쓰고 자,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렇죠?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 나와서 거기서 그 행과 열만큼 이동한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한 부분에서 가입 금액을 찾아주는 겁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자, 2017년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환산은 감상시간 분. 늘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죠. 환산은 감상시간 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래요. 감상시간 분이 120 미만이면 시간으로 표시하고 120 미만이면 시간으로. 그러니까 120 미만이면 105면 그냥 2시간으로 표시하라고. 원래 2시간이 안 되지만 2시간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2시간이 되려면 120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감상시간이 12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누어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128시간이면 2시간 8분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자, 함수는 if, mode, roundup,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 if 함수는 뭐예요? 는 if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그쵸?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감상 시간이 120 미만이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조건이 되겠죠. 조건. 시간으로만 표시. 이건 참값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시간과 분으로 나누어 표시. 이거는 거짓값이 되는 거겠죠. 거짓값. 그죠? 자, 그다음에 모드. 자, 모드 함수 보겠습니다. 모드. 여기다 하겠습니다.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모드. 모드는 숫자 쉼표 K. 뭐예요?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는 모드 10 쉼표 3 하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나오잖아요. 요거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자, 코오션트예요. 그죠? 코오션트는 숫자 쉼표 K. 숫자를 K로 나눈 몫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는 모드 10 쉼표 3 하면 뭐가 나와요? 이때는 3이 나오겠죠. 그렇죠? 목이 3이니까. 그다음에 라운드업. 자는 라운드업. 라운드업은 올림해 주는 겁니다.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만큼 올림해 주는 게 라운드업입니다. 예를 들면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오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고 0이면 정수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하면은 10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됩니다. 알겠죠? 자, 라운드업은 올림이고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버림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절삭해 주는 겁니다. 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먼저 감상 시간 분이 120 미만이면 그러면 요건 이렇게 나타내야겠다. 105가 2시간이 되려면 라운드업을 사용해 주셔야겠네요. 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감상 시간 분을 그냥 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 감상 시간 분을. 자, 여기 보시면 문제 한번 보세요. 감상 시간 분을 우리는 감상시간 분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시간 분을 그냥 우리는 이거를 쉽게 시간이라고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108이에요. 시간이 108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라운드업 쓰고 가르고 108을 60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뭐 1점 얼마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0 해주면은 자동으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1.1이든 1.1이든 1.9든 다 2가 나오는 거. 왜? 업 해주니까. 그죠?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분은
분은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요? 분은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잘 봐요. 는 라운드, 모드, 그쵸? 분이니까. 자, 시간, 이거 아까 시간이 감상시간 분이라 그랬어요. 시간을 뭐로 나눠줘요? 60으로 나눠주면 그냥 분이 나오네요. 그쵸? 맞죠? 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모드, 뭐 10이라 그러면 210이라 그러고 쉼표 60 하면 뭐가 나오죠? 나머지가? 그죠? 30이 나오잖아요. 30 이렇게. 그럼 이거 30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힘이 나는데요. 가르치는데. 그럼 먼저 조건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는 if 자 텍스트 함수 안 했다. 죄송합니다. 텍스트 함수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는 텍스트 함수는 뭐예요? 값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값을 형식으로, 그죠? 값을 형식으로. 그럼 만약에 3시간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 텍스트 해가지고 아까 시간은 감상시간 분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했어요. 자, 시간을 60으로 나눴을 때 자, 이거를 뭐로 나타내라는 거? 시간만 나타내라면은 뭐 0시간 이렇게 해야지. 요 뒤에 쌍따옴표 붙여야 돼요. 그럼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시간이.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는 쓰고, 그쵸? 는 쓰고, 먼저 시간부터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터 한번 해볼까요? 조건. 감상시간분이 120 미만이면, 그러면, if, 여기다 써야겠죠? if, 가로 열고, 감상시간분이 작다. 120 미만이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쉼표. 자, 시간으로만 표시하래요. 시간으로만 표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쵸? 105면 2시간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자, 텍스트 함수 써줄게요. 텍스트 함수에서 자, 라운더 가로 열고 감상시간 분을 뭐로 나눠요? 나누기 60으로 하고 쉼표 0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그럼 60으로 나누면은 뭐 120 미만인 것들은 뭐 다 뭐가 나오겠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120보다 작거나 같은 120 미만인 것 중에서 이게 110이다. 그럼 111을 60으로 나누면은 뭐 1. 뭐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올림이니까 2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려? 이렇게 라운드업을 통해서 나온 시간을 쉼표 쌍따옴표 0시간 형식으로 넣어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가로 닫고 텍스트 가로 닫고 이게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즉 감상시간 분이 120 미만일 때는 무조건 라운드업 해가지고 2시간씩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쵸? 2시간씩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2시간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 105면 2시간으로. 왠지 요거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값 나타내주면 돼요. 이거는 거짓값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2시간 넘는 거는 128분이면 2시간 8분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죠? 2시간 8분. 자, 그러면 텍스트 가로 열고 감상시간분을 뭐요? 감상시간분을 빼기 모드 가로 열고 자 감상시간분 쉼표에를 6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60으로 나눈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잘 보세요. 만약에 E2가 2투가 아니라 23이죠. 죄송합니다. 23이네, 23. 23이 만약에 128이에요. 128이면 128을 6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죠? 8이 되죠. 그럼 얘는 나머지가 8이 되니까 120에서 8을 빼니까 120이 되는 거네요. 아이고, 120이 되면 안 되죠. 요거를 다시 뭐로 해줘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60으로 나눠주면은
시간이 나와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이거? 왜 60으로 나눠줘야지만 시간이 나오는 거를? 자, 128분이라면 23의 값이 128이라면 128을 60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8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6, 22, 120이니까 8이 나와요. 그럼 120에서 8을 빼면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0을 다시 60으로 나오면 2가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2. 이 2를 어떻게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쉼표. 쌍따옴표. 이 값을 텍스트 함수를 쓴 이유는 뭐겠어요? 요 값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잖아요. 0시간. 그죠? 0시간.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에서 분도 해줘야 돼요. 분. 여기 앰퍼샌드 쓰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은 또 텍스트. 요건 쉽다. 그쵸? 가로 열고, 그냥 모두 써주면 되네요. 가로 열고, 자, 2, 3을, 뭐로 해주면 돼? 2, 3을, 그래, 6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60으로 나눠주고, 가로 닫고, 그럼 이건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이렇게 나온 값을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쌍따옴표하고, 여러분 여기 2시간 8분하고 여기 한 칸 띄워져 있는 거 보이나요? 한 칸 띄워져 있기 때문에 한 칸 띄고 0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하고 텍스트 가로 닫고 if 가로 닫고, if를 여기서 열어가지고 끝에서 가로 닫네요. 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 포기할까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앞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포기가 어디 있어요? 포기가 알아들을 때까지 듣는 거죠. 자,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여기 왜 이게 720시간이 나오죠? 라운드를 보죠. 뭐가 틀렸죠? 7210이 나왔어. 잠시만요. 아유, 여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60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헷갈리셨겠다. 어떡하냐? 6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곱하기를 해버렸어요. 자, 엔터. 옆에 있는 학생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자,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누기. 여러분 다시 동영상을 못 찍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시고, 제가 여러분 그래도 답이 나오도록 가르쳐 드리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엔터.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제가 아주 이게 명확하게 알려가지고 아주 그냥 클리어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줘야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가는데 또 문제 한 문제 나누기를 곱하기로 하는 바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답을 없이 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표 2를 참조하여. 표 2가 어딨나요? 그렇네. 그쵸? 표 2를 참조하여 I10과 I14 영역의 타이틀명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타이틀명은 DVD 코드의 마지막 두 문자를 따라 표시하며 요거네. DVD 코드의 마지막 두 번째 문자. 여기 11이면 여기 타이틀명은 반지의 제왕이 나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밑에 있는 값을 찾아서 위에를 해야 되는, 이거 뭐 H룩업을 못 사용해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값을 통해서 밑에 있는 값 찾아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값을 보고 위에 있는 값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룩업이라는 함수를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결과가 숫자가 나와도 이건 문자라 그랬어요. 문자.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라이트, 기풍 123, 쉼표 3. 그럼 뭐가 나와요? 123이 나오네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글자를 추출해 주니까 그쵸? 120. 그럼 여러분 이 123이 숫자예요? 문자예요? 그치, 이건 문자죠. 이건 문자.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알겠죠? 자, 룩업 보겠습니다. 룩업. 룩업 함수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룩업. 내가 찾을 값이 있어요. 찾을 값이 범위에 있어요. 범위. 좀 여러분 이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제 핸드폰 번호에 뭐를 저장해 놨냐면은 전화번호를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찾는 게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전화번호예요? 홍길동 전화번호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찾는 거예요? 홍길동을 찾아야지만 내가 그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룩업 함수가 그겁니다. 자, 내가 찾을 값이 뭐죠? 찾을 값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근데 찾을 값이 있는 범위, 여긴 이름이 쫙 있겠죠. 홍길동이 있는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이 찾을 값이 있는 범위에서 여기 값이 있는 범위가 있어요. 찾을 값 범위, 값 범위. 너무 어렵나요? 그냥 여러분 이건 그러면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좀 어렵죠, 그렇죠? 내가 홍길동 여긴 뭐가 찾을 범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찾을 값 범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전화번호. 이해 가시죠? 그죠? 이럴 때 이제 룩업 함수를 쓰는 겁니다. 룩업 함수. 이게 사실 매치 함수도 뭐 마찬가지지만,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내가 찾을 값이 있는데 그 찾을 값이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있는 범위에서 내가 찾을 값을 찾아서 그 값 범위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즉, 찾을 값이 내가 홍길동이면 그 홍길동이 있는 그 이름이 있는 그 목록에서 이름을 찾았어요. 홍길동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룩업 함수입니다. 룩업 함수. 알겠죠?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찾을 값이 11이에요. 이거 찾을 값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11을 찾아서 11이 있는 이 범위에서, 그쵸? 범위에서 뭐를 찾으면 돼요? 제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룩업 가로 열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라이트 가로 열고 찍고 쉼표 2. 그러면 오른쪽에 두 글자를 찾아주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가 뭐예요? 문자로 놔뒀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코드에 있는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해줘야 돼요.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쉼표. 자, 이건 어디에 있어요? 요 밑에 있네. 여기에. 그쵸? 여기. 자, 범위가 있어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여기 있는데, 자, 범위 F4. 좀 제가 어휘 실력이 딸려서, 잘 못 집어넣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F4 눌러줘야 돼요. 그쵸? 자, F4 눌러서 내가 11이 있는 값을 여기서 찾아줘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에 있으면 쉼표. 자, 요 값 범위에서, 요 값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11이면 반지의 제왕이 나오겠고, 20이면 해리포터가 나옵니다. 33은 호빗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다 찾아줍니다. 자, 그래도 F4 눌러서 고정시켜줘야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요건 반지의 제왕이네요. 자, 박물관은 살아있다.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개떡같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이해 문제에선 좀 버벅거렸네요. 그렇죠? 자, 2018년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의 행사 내용, 인원과 표 2를 이용하여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홀 이름을 표시하시오. 자, 홀 이름 여기 있네요. 그쵸? 홀 이름을 표시하랍니다. 행사 내용과 인원을 이용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행사 내용이 돌잔치, 인원이 230인 경우 으로 나타내래요. 그쵸? 자, 문제 H루가 없는 함수 분석하겠습니다. H루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돌잔치 인원이 230인 경우 이 단어의 첫 글자가 뭐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네.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 H루겁. H루겁은 뭐예요? 자, H루겁은 기준셀, 쉼표, 참조 범위, 쉼표, 행번호,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번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쉼표 0,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자, 우리는 뭐를 나타내요? 인원에 참조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 인원에 자, 인원에 참조되는 값을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인원은 뭐가 되겠어요? 기준셀이 되겠죠. 기준셀. 저기는 참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참조 범위가 있는데, 자, 돌잔치일 때는 1, 2, 3, 4. 돌잔치일 때는 세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되고, 결혼식일 때는 네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되네요. 자, 다음 매치. 매치는 다 아시죠? 매치. 자, 찾을 값이 있어요. 이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타나는 겁니다.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일 때 쓰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프라퍼는 뭐예요? 는 프라퍼 영어. 영어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 그죠? 저는 어퍼는 뭐예요? 영어를 대문자로. 자는 로우어는 뭘까? 그럼 는 로우어. LOWER. 영어를 소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H루겁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H루겁 가로 열고 저기 인원에 참조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쉼표 어디에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F4 쉼표. 근데 열번호는 바뀌어요. 돌잔치일 때는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고 결혼식일 때는 네 번째 열에 돌잔치일 때는 세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되고 결혼식일 때는 네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매치 가로 열고 돌잔치 찾을값 돌잔치가 쉼표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F4 쉼표 0 가로 닫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볼까요? 보시면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뭐가 나와요? B4면 돌잔치면 이 범위에서 1이 나오잖아요. 우리 1이 나오면 안 돼요. 왜요? 3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주셔야 돼요. 2일 때는 세 번째 행, 2일 때는 네 번째 행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즉 돌잔치일 때는 세 번째 행에서 찾아주고 결혼식일 때는 네 번째 행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하시면 안 돼요. 왜? 인원에 참조되는 값이 인원이 지금 390인데 여기 390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사한 값 2를 써주셔야 돼요. H루겁 입장에서. 자, 기준셀 쉼표 참조 범위 쉼표
행번호는 바뀌니까, 그죠? 바뀌니까 이렇게 매치 함수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기준셀이 숫자인데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유사한값 1을 써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여기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 뭘 써주셔야 돼요? 프라퍼 해주시면 돼요. 그쵸? 프라퍼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의 시작일, 표 1에, 여기 시작일 있네. 여기 시작일과,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틀고 정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있네, 그쵸? 자, 작업의 시작일과 행사일과 표 5를 이용하여 시작일과 행사일 사이의 작업일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작업일이 0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if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0보다 작으면,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겠고, 이 조건에 만족한 공백은 참값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일을 세 자리로 표시하래요. 이렇게 작업일을 세 자리로 표시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값이 되겠죠. 자, 네트워크 데이즈 텍스트 함수, if 함수 보겠습니다. 조건 참 거짓이 들어간다는 건 if 함수예요. if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면 쉼표 참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데이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날짜 시작일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시작일이 있고 종료일이 있고, 그럼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요. 근데 요거 시작일과 종료일은 필수 요소고, 여기 휴일은 선택 요소예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휴일을 빼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휴일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요. 네.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일한 날짜가 나와요. 토, 일을 제외하고 일한 날짜, 토, 일을 제외한 일한 날. 워크니까 일한 날이잖아요. 그죠? 일한 날. 자, 한번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으면 쉽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데이즈. 그죠? 그 다음에 시작일이 오늘로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8일인데, 그 다음에 2019년 4월 6일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일한 날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29, 30, 29, 28, 29, 30, 31, 1, 2, 3, 4, 5, 6, 1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원래는 두 개를 빼면, 그쵸? 저기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안 나오고 토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돼. 토일. 일한 날을 토일을 제외하고 한번 볼까요? 여기 날짜를 보면 4월 6일 있죠? 다행이다. 그럼 토일 빼면 1, 2, 3, 4, 5, 6, 7이 나오겠다. 그죠? 7 왜? 토일을 다 빼야 되니까. 그죠? 7이 나오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진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7이 나오는지. 네트워크 데이즈. 자, today. 오늘 날짜에서 쉼표. 언제요? 2019년 4월 6일. 그쵸?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엔터. 7일이 나와요. 여기 날짜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세서식에 들어가서 그냥 숫자가 하겠습니다. 숫자 이렇게 7일이 나와요. 7일. 그쵸? 7일이 일한 날은 7일인 거, 토일을 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뭐를 또 하나 더 빼냐면 여기 휴일을 또 빼요. 휴일. 자, 그래서 휴일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휴일. 제가 또 언제 또 놀았냐면, 언제 또 놀 계획이냐면 2019년 3월 29일 맞죠? 3월 29일 금요일이 맞죠? 금요일도 놀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6이 나와. 얘도 빼기 때문에 원래 7이 나와야 되는데
이 휴일도 빼고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6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나요? 6. 이해 가세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또 뭐를 빼볼까요? 쉼표하고 2019년 3월 29일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6이 나와요. 휴일도 빼니까, 그렇죠? 6이. 이해 가시죠? 자, 이 휴일을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일한 날을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작업일은 0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그럼 먼저 0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볼까요? 는 if 가로 열고 네트워크 데이즈에서 시작일 쉼표 종료일이에요. 그죠? 종료일이 24네요. 24. 근데 시작일은 여러분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F4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자동 체결할 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여기 요 날도 다 놀아요. 그쵸? 요 날도 빼고 작업한 날을, 일한 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F4. 이렇게 작업일을 계산했더니만 요게 만약에,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또 쓰기 귀찮아요. 그쵸? 컨트롤 C.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보다 작으면 작다 0보다 작으면 그냥 공백으로 표시하고 쉼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043 43인데도 043으로 나왔다는 것은 세 글자씩 나타내 주라는 뜻이에요. 이때 세 글자씩 나타내 주는 건 0은 이렇게 3번 써주면 됩니다. 텍스트 가로 열고 이렇게 네트워크 데이지로 나온 값을 이렇게 쌍따옴표 000 쌍따옴표 이런 형식으로, 즉 세 글자씩 1이면 001로 나오고 2면 002로 나오고 30이면 030으로 나오고 45면 045로 나오고 이렇게 세 글자씩 나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거짓값이에요. 거짓값에 텍스트 함수 가로 열고 텍스트 함수 가로 닫은 거고, 이제 마지막 if 가로 닫아 줘야 돼요. if 가로 연 거 if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자, 됐나요? 이해 가시나요? 자, 다음 문제 없네요. 그쵸? 다음 그러면 2018년 2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결과는, 자, 표일은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 결석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결과는 3월, 6월의 평균이 3월, 6월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통과, 그렇지 않은 경우 재시험으로 표시하시오. 왜 문제가 이렇게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왜 1급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if는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과 그렇지 않은 거짓값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문제 보시면 문제를 통해서 조건이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참이 어디까지고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결과는 3월 6월 평균의 3월 6월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여기까지가 뭐예요? 조건. 아유, 조건이 어렵네요. 그냥 이건 쉽네요. 참 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시험. 이건 뭐예요? 거짓값이 되겠죠. 거짓값. 그럼 여기 3월 6월의 평균, 요건 3월 6월의 전체 평균, 요건 뭐로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는 에버리지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에버리지 함수. 그리고 크거나 같고 했으니까 이건 AND고, 그쵸? AND.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요거는 뭐 이즈 블랭크로 해주면 되겠네. 이즈 블랭크. 이즈 블랭크 결석수가 블랭크. 여기 앞에 있는 건 조건 1에 해당하고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조건 2에 해당해요. 그쵸? 조건 2. AND로. 자, 이즈 블랭크 한번 볼까요? 이즈 블랭크는 뭐야? 이즈 블랭크는 어떤 이 셀이 있으면 셀이 비어있을 때, 셀이 비어있을 때 블랭크가 뭐예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셀이 비어있어야
참값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셀이 비어 있어야. 자, 한번 그냥 풀어볼까요? 여기 아유 너무 쉽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1급에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1급은 그래도 좀 수준이 좀 있는데, 그렇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I 3셀 선택하고, 자는 if, 그렇죠? 가로 열고 and 두 개의 조건. 자, 3월, 6월의 평균이, 그럼 3월, 6월의 평균 한번 해주면 되죠, 뭐, 그렇죠? 가로 열고 3월, 4월, 5월, 6월의 평균이, 가로 닫고 이게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크거나 같고 했어요? 에버리지 전체 평균 한번 해볼까요? 가로 열고, 자, 3월에서 쭉 어디까지나요? 3월에서 6월 6까지, 그쵸? 됐나요? 컨트롤, 자, 여기 3월 선택하고 있잖아요. C3셀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 칸씩 오른쪽 방향키를 한 칸씩 옮겨줘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로 F4 눌러줘야겠죠? F4 눌러서 가로 닫고 이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또 쉼표 조건 2는 뭐예요?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그럼 is blank 가로 열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 and 가로 닫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뭐래요? 쌍따옴표 통과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그렇죠? 여러분 통과에 익숙해요? 재시험에 익숙해요? 여러분 너무 커마 1급을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봐야죠.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또 한 번에 쉽게 합격했다고 나 한 번만에 합격했어 너무 또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 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네. 그러지 마시고 나도 열심히 했어 몇 번 떨어졌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어 그랬더니만 합격하더라 이렇게 해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합격했어도 나 그냥 한 번에 합격하지 않았어 죽어라 공부했어 아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봤는데 나 그거 있잖아 대충 봐도 합격했어 대충 시험 봤는데도 합격했어 이런 사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랑하느라고 맥을 쪽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쵸? 예, 저는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다 포기했어요. 그래도 기사 시험 하나 보는데 옛날에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그거 한번 보는데 다른 기사 시험 볼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쉽게 땄는데 그거 하나 할 때는 진짜 회사도 안 다니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필기 한 번 하고 실기 2번 보면은 다시 필기를 다시 봐야 됐어요.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많이 떨어지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만 합격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쉽게 합격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왜 전기, 소방, 기계 뭐 이런 걸 안 하고 컴퓨터 하냐고요? 그냥 컴퓨터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커말 2급 실기와 커말 1급 실기를 실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4월 달서부터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안 나서 토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커말 2급 제 수업만 잘 들어도 합격할 수 있도록 커말 1급은 제 수업만 잘 들으면 합격하기는 힘들고 여러 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자동 채우기 자 나오나요?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표 1의 과목 코드 자 표 1에 이거 좀 들고 좀 하고 올게요. 표 1의 과목 코드와 4월 5월을 이용하여 구분별 4월과 5월의 개수 C가 몇 개고 C면서 4월인 게 몇 개고 맞죠? 몇 개고 C면서 5월인 게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쵸?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계산하시오. 표 1을 구분은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만 B 그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찾아주면 되겠죠?
4월, 5월의 점수가 90 이상인 또 4월, 5월의 점수가 4월 점수가 90 이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래요. 표시에는 이면은 2명으로 표시하래요. 자, 만능 문자를 꼭 사용하래요. 만능 문자. 이 만능 문자를 와일드 카드라 그럽니다. 알겠죠? 또는 검색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count if 함수부터 한번 분석할까요? 자는 count if 복수니까 뭐예요?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2 쉼표 조건 2 범위 3 쉼표 조건 3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자, 보니까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찾아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범위 1 조건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료를 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4월 5월에서 이건 범위 2 조건 2가 되네요. 자, 다음에 만능 문자. 만능 문자 뭐죠? 만능 문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별표하고 물음표예요. 그죠? 김 별표는 뭐라 그랬어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고, 별표 기는 뭐예요?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고, 별표 김 별표는 뭐예요? 김이 포함되는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김 물음표는 뭘까요? 김이면서 반드시 세 글자인 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맨 위에 보니까 5B-39네요. 그쵸? 5B-39라는 건 이거는 물음표와 별표를 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물음표하고 B, 이 앞에 한 글자 들어가고 나머지 별표에서 쓰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럼 뒤에 뭐 두 글자가 오든 세 글자가 오든 네 글자가 오든 상관없지만 앞에는 한 글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별표도 B는 뭐로 찾아줘야 돼요? 그죠? OB 별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s에서 해보겠습니다. count ifs 여기 아니죠. 저 옆에서 보고서도 안 얘기해 여기다 해주는 게 아니라 C25셀에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는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잘못하는 걸 지적해주는 학생을 모셔왔는데 저를 보고만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count ifs 그쵸? 복순이 count ifs 가로 열고, 자, 요 과목 코드 전체에서 F4 쉼표 뭐를 찾는 거예요? 쌍따옴표, 그쵸? 물음표, 그 다음에 쌍따옴표, 그 다음에 앰퍼센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어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A25셀 선택하고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주셔야 돼요? 여기 물음표, 여기 뒤에는 별표 들어가면 되죠. 여기 A25 어디에다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A 앞에 해줘야 돼요? 25 앞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A 앞에 해줘야 돼요. 그렇죠. F4 하나 둘 셋. 왜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할 때는 A25, A26, A27 바뀌면서 CB, A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할 때 A열이 B열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앰퍼센드 해주고, 그 다음에 별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쌍따옴표하고 별표, 쌍따옴표. 이걸 왜 이렇게 해주는지 알죠? 여러분, 이 A25는 변하는 A25, A26, A27 자동 체결 변하는 값이면 앞 뒤에는 이게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딱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자, 범위 1에서 조건 1을 찾고 쉼표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4월이죠. 그쵸? 4월 전체 드래그하고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이건 행합, 숫자인 행합해 해줘야 돼요. 그쵸? 왜? 오른쪽으로 자동 체결 땐 D열이 2열로 바뀌면서 4월이 5월이 돼야 돼요. 그쵸? 맞죠? 4월이 오르니까 F4를 하나,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주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죠? 90 이상인 거예요.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90 이상인 거,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래, 명 써줘야 되네, 명. 앰퍼센드하고
쌍따옴표하고 명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 만능 문자하고 셀이나 만능 문자하고 식하고 만능 문자하고 함수하고 연결해 줄 때는 이렇게 앰퍼센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앞뒤는 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정이 되어야지. 왜냐면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A25나 A26, A27은 바뀌어야 되니까 쌍따옴표로 고정시켜주면 안 돼요. 여기 함수나 식이 들어가 있는 거나 셀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절대로 F4를 절대로 쌍따옴표 해주시면 안 돼요. 문자로 인식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나왔나요? 여러분 이거 의미 아시겠어요? 의미? 달러 다른 게 아니라 달러. 왜 행 앞에 달러 해주고 왜 열 앞에 달러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겠으면은 엑셀 기초함수 두 번째 걸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에 왜 달러 표시를 해줘야 돼? 왜 행에만 달러 표시해줘야 되고 왜 열에만 달러 표시해줘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엔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는 2018년 3회? 오, 대망의 3회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저 혼자 푼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같이 푸셨나요? 네, 보겠습니다. 표 1의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하여 H3, H24, H3, H24 여기네, 그죠? H3, H24 영역에 PMT 함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연이율이 3%이고 결과는 양수로. 이 양수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양수. 내림으로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내림으로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림으로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게 뭐예요? 1의 자리를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의 자리를 제로.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연이율이 3%고 자, 결과는 양수로. 자, 라운드다운 함수는 똑같아요. 라운드업 함수나 뭐 숫자 심표 K예요.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0이면 정수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고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가 제로입니다. 여러분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시오가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1의 자리를만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의 자리를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1의 자리가 제로가 되는 얘기예요. 다음 PMT 함수. 자, PMT 함수 보겠습니다. PMT 함수는 이율, 쉼표 기간, 쉼표 금액이에요. 근데 금액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되면은 금액은 마이너스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월 이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율이 연으로 돼 있으면 이 이율을 뭐로 해줘야 돼요? 이율을 뭐로 해줘야 돼요? 12로 나눠. 이율을 월로 해주려면은 12로 나눠줘야 되고 기간이 만약에 연이다 그러면은 기간이 연이다 그러면 이 기간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예요? PMT니까 할부 기간이 월이니까 굳이 12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율이 3%니까 연이율이 3%니까 나누기 12는 해줘야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네 이거는. 그렇죠? 자, 는 PMT 가로 열고 3%니까 3%하고 나누기 12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연이율이 3%라 그랬기 때문에 쉼표. 근데 할부 기간은 월 그냥 찍어주면 되네. 월. 왜 이렇게 쉽죠? 요즘 문제가? 옛날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찍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쉼표. 금액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금액은 자, 판매 금액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마이너스하고 판매 금액을 찍어줘야겠죠. 판매 금액 마이너스하고 판매 금액 가르다. 그래야지 결과가 양수로 나옵니다. 엔터. 그런데 우리는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를 제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운드 다운. 여기다가
쉼표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1의 자리가 제로가 돼서 나타나요. 이렇게 1의 자리가 다 이렇게 제로가 돼 있네요. 그쵸?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걸 잘 들으시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2. 표 1의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여기다 그냥 하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닌데. 할인율, 표사 할인율, 여기 있네요. 그쵸? 표사 할인율을, 표 1의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I3, I24 영역의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시오. 포인트 점수를 계산하면 되네요. 포인트 점수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 판매 금액에다가, 틀고 적은 건 잘못했네요. 여기 할인율은 여기 밑에 있는 할인율을 찾아주면 되네요. 할인율은 뭐를 이용해서 찾아줘야 돼요? 네? 할인율은 수량과 등급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찾아주면 되네요. 그쵸? 할인율을 찾아주면 되고, 판매 금액은 이거 판매 금액 곱해주면 되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네요. 그쵸?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선 텍스트 함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텍스트는 어떤 값이 있고 이 값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형식. 자, 문제 보니까 요거네, 그렇지? 요건 요런 형식으로 나타내야 되네.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자, 문제 볼까요? 자,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텍스트. 자, 어떤 브이룩업으로 나온 값이 있으면 브이룩업으로 어떤 값이 나오면 이 값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샵, 쉼표, 샵 0.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천 단위마다 쉼표를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점. 자, 옆에 같이 있는 학생이 약간 졸려하는 것 같네, 이제. 다 알으니까, 자기는. 자, 보겠습니다. 브이룩업. 여러분, 우리 브이룩업이든 H룩업이든 그 열번호나 행번호에 매치 값이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브이룩업. 가로 열고, 자,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 있는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쉼표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근데 이 열 번호는 보통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매치가 들어가요. 매치. 그죠? 매치는 뭐예요? 찾을 값이 쉼표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냐를 찾는데 여긴 보나마나 뭐가 되겠어요? 열 번이니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겠죠. 그렇죠?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정예원이면 세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줘야 되고, 준예원이면 네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줘야 되고, 비예원이면 다섯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량은 뭐가 되겠어요? 수량은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어디서 찾아주는 거예요? 수량에 참조되는 값을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참조 범위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가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정예원이면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고, 준예원이면 네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고, 비예원이면은 다섯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룩업을 통해서 나온 값을 텍스트 함수로 먼저 브이룩업을 통해서 한번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점수는 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브이룩업 통해서 찾아줘야 돼요. 그쵸? 브이룩업 가로 열고, 자, 수량 C3셀 찍고 C3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자, 여기서 수량에 참조되는 값을 여기서 찾아주는 거예요. 참조 범위에서 F4 쉼표. 자, 열번호는 어떻게 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해줘야 돼요. 그쵸? 매치 함수 가로 열고, 자, 정예원이면 정예원 찍고 쉼표. 자, 여기서 참조 범위 여기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그쵸? F4 쉼표 0
가로 닫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의원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보세요. 정의원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가 나와요? 정의원이면 1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참조 범위에서 1이 되잖아요. 우리는 1이 아니라 여기서 몇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돼요?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플러스 2 해줘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쉼표. 자, 정확한 값 영하면 안 됩니다. 유상, 여기 수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수량이 지금 뭐예요? 55가 여기 없잖아요. 유사한 값 1 해줘야겠죠? 1. 가로 닫고. 됐나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볼까? 엔터. 나오네. 그럼 이게, 아이고, 소점 이하 해주면 안 되는데. 자. 소점이 그래도 계속 나올걸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 가로 열고, 그쵸? 이렇게 포인트 점수가 나왔는데 이 포인트 점수를 쉼표, 쌍따옴표 어떤 형식으로? 샵 쉼표, 샵 0 이런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뜻이 알겠죠? 아이고 여기 뭘 또 점을 써야죠, 그쵸? 0.0일 때 0점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요 끝에 0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샵을 해주거든요, 알겠죠? 그럼 샵을 해주면 0점일 때 0.이라고 0일 때 0점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0일 때 그냥 점 글자만 나타나요. 근데 0일 때 0점이라고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 샵 쉼표 샵 0으로 하셔야 됩니다. 엔터. 네, 됐나요? 모든 계산 문제, 지금 제가 풀어드린 게 배열 수식과 뭘 다 풀어줬죠? 이제 함수를 다 풀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꺼번에 다 풀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매크로는 제가 할지 안 할지 매크로를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쉬워서. 고급 필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하고, 차트 다 한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프로시저 그 규칙이 있어요. 몇 개. 프로시저는 규칙이 몇 개 안 돼요. 그 몇 개 안 되는 그 규칙만 외우면 여러분 이 모든 프로시저 여기 커마 1급에 나오는 프로시저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프로시저도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 많이 보시고 커마 1급 시험에 커마 1급 시험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